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GTX-A가 착공을 한다고 하고요, GTX-C도 한다고 하네요. GTX-B도 해달라고 난립니다. 뭐 분위기가 GTX-ABC 다 해줄 것 같죠? 예, 예타 상관없이 그냥 정책적으로 밀어주려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어제는 GBC 관련해서 또 기사가 나오면서 시끌시끌했죠. 정부가 SOC 사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지금 내수 문제 때문에 뭐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봐도 확실히 장사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고, 직장인들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체감 경기들이 다른 것 같아요. 자, SOC 사업들 뭐 아무튼 이런 건설 사업들 진행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내부적으로 돈 도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 포석일지, 뭐 또 한편으로는 GTX가 가지는 부동산에서의 위상,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신도시들이 신도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서울의 주변 지역에 택지지구들을 지정하고 신도시를 지정하지만 교통 부분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서울의 주거수요 분산하는 몫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라도 GTX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건 어쨌거나 GTX를 하려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이 GTX 발표 얘기가 나오고 나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고, 발빠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GTX-C 노선, 여기 생길 주변 지역들로 뭐 벌써부터 움직여가지고 임장기 올리시는 분들 계시고, 현장 소식들 전해주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자, 제가 오늘 읽어보려고 하는 글은 부동산 스터디 카페 삼토시님께서 쓰신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의미라는 글입니다. 어떤 의미냐? 자, GTX가 도입되면 정말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해주신 글이에요. 보통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카더라, 또는 이럴 거야, 이제 어떤 의견들이 있는 글들도 많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이런 철도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예시를 들어준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주목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홍춘욱 박사님께서 쓰신 프랑스 탐방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책 되게 재밌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프랑스 탐방기인데 아들이랑 프랑스 여행 갔다 오면서 한 얘기들에 대한 책인데, 사실은 이 경제학자, 경제학적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 책에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경제 리뷰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3명의 경제학자들이 1870년부터 2016년까지 150년간 전 세계 14개국의 실질 부동산 가격 흐름을 조사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자, 이 실질 부동산 가격이란 물가 상승률 대비 명목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냐, 떨어졌냐, 이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판단하는 이제 요 내용인데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실질 부동산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으나 1970년대부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1913년부터 1960년까지는 연평균 0.8% 상승한 데 그쳤으나 1961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평균 2.1%씩 오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까지는 잘 안 올랐는데 61년부터 물가보다 부동산 가격이 실질 부동산 가격들이 더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학자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70년대 이후에 올랐나 원인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원인을 찾아본 내용 중에 주목한 부분이 뭐냐면 철도 건설의 중단에 주목했다 그래요. 1950년대까지 선진국들은 철도 건설에 열을 올렸는데 60년대부터 철도를 안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보다 보니까 이 철도 건설이 감소되는 시점하고 실질 부동산 가격이 더 크게 오르는 시점이 일치했다.
예, 이 얘기를 이제 홍춘욱 박사님이 고 프랑스 탐방기 책에서도 하셨거든요. 자, 결국 이 철도가 건설되는 거는 택지가 공급되는 측면이 있다. 철도망이 연결되면서 도시와 도시가 연결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연결된 지역이 일종의 택지가 만들어지는, 철도를 통해서 인근 대도시로 통근이 편해지고, 그렇게 철도로 연결된 지역이 이 택지가 확장되는, 예, 그런 측면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걸 갖다가 막아서면서부터 철도 건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택지가 공급되는 역할이 줄어들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원인이 정확한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삼토시님 의견을 좀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철도 건설 덕분에 출퇴근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경우에 그 도시가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다고 해도 서울 생활권에 편입되는 의미를 지닐 수가 있고, 서울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다. 서울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GTX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GTX와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서 서울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게 더 주요할 거다. 라고 생각하신다 그래요. GTX 개통은 서울 생활권을 일단 확대함으로써 주거수의 분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전세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또는 삼성역에 GTX가 들어옵니다. 이 GTX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 출퇴근하는 회사, 삼성역에서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인근에 있는 주요 회사들, 예전 같았으면 강남 출퇴근하려고 하면 인근에 제일 배후에서 온다고 하면 뭐 대치동이라든가 역삼동이라든가 주변에서 오거나, 아니면 잠실, 뭐 강남 이런 쪽에서 이제 근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강 건너 이제 뭐 성동구나 이런 쪽에서 오는 분들도 계셨다고 하면, 이 삼성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GTX를 통해서 동탄이라든가 아니면 파주, 뭐 일산 킨텍스 이런 지역도 멀지 않은 거리, 뭐 지하철 타는 시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크게 비교되지 않는 거리 안에서 어차피 나도 지하철 타는 거고 어차피 나도 GTX 타는 거고 삼성역까지 떨어지는 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이 심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는 그대로 있겠지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단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서초동, 남부터미널이나 아니면 방배동 주변에서 삼성역 주변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GTX를 타고 동탄역에서, 그러니까 동탄 역세권 주변에서 말 그대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삼성역에 출퇴근하는 시간이나 뭐 시간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출퇴근 시간도 되게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잘 정돈된 이 택지에다가 뭐 인프라, 주거 인프라들, 뭐 교육 인프라들도 잘 갖춰져 있고 살기 좋아요. 출퇴근도, 강남까지 출퇴근도 멀지 않아요. 뭐 이렇게 되면서 업무지구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주거 가치, 주거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역 주변에 있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전 같았으면 뭐 2호선을 타고 그 라인으로 지하철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쭉 뭐 돈에 따라서 이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GTX를 타고 밑으로 경기 남부권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경기 북부권으로 올라가거나, 뭐 출퇴근 시간이 크게 멀지 않다라고 하면 주거지역, 내가 출퇴근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주거지역들의 범위가 되게 넓어진다는 거죠. 근데 차이가 나는 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당연히 인서울이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서울 안에서도 예를 들자면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뭐 몇십 년 된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좀 잘 정돈된 택지 안에 새 아파트, 또 비교적 새 아파트, 뭐 이런 쪽을 가야겠다. 아니면 그 가격이 서울 안에서는 그런 낡은 아파트라도 너무 비싸니까 조금 저렴한데,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갈 수 없을까? 이런 선택들이 GTX 역 주변으로 확장될 거라는 거죠. 이제 이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죠. GTX의 개통은 서울 생활권의 확대로 인한 주거 수요의 분산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예, 주거 수요 분산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 삼토시님께서는 GTX의 도입이 주거 수요의 분산을 가져오고 특히 전세 가격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을 하셨거든요. 뭘 기준으로 이렇게 예상했을까? 물론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지. 뭐 이제 그거는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의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져오셨냐면 신분당선이 연결됐을 때 분당 쪽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분당은 이제 대표적인 이 신도시죠. 1기 신도시니까. 근데 분당 전철은 기존에 이제 분당선 오랫동안 있었던 거, 이제 거기에 이제 신분당선이 추가가 됐잖아요. 이 신분당선이 들어가면서부터 분당의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 도로의 연결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에 주목을 하셨어요. 자, 도로의 연결이 아니라 철도 연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삼토씨님께서 2009년 1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이 전세가 추이를 비교했는데 어디 비교를 했냐면 한강 이남 10개구랑 그 다음에 분당구, 분당구의 전세 가격 흐름 비교를 했습니다. 2009년 1분기부터면 분당구 판교도 이제 들어갔을 때였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전세가 추이를 보면 어때요? 2009년부터 2013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비슷한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2013년 3분기부터 살짝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높아요? 분당구 쪽의 빨간색 선이 좀 더 높게 올라가죠. 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자, 신분당선 판교역하고 정자역이 연결된 게 2011년인데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지난 2013년부터 이 전세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근데 이게 2013년부터 이렇게 분당이 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한강 이남 10개 구에 비해서 이게 순전히 이 신분당선의 영향만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살짝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판교 쪽 같은 경우는 분당은 판교도 있고 이제 그 기존의 분당도 있지만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입주를 하면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주거 수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인근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게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언제 입주했는지 이걸 좀 보고 싶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영향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철도만 작용한 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료만 갖고는 GTX의 영향, GTX가 주거 수요를 분산시킬 것이다. 임대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라는 데 이제 오롯이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자료로 삼기 약간 미진하다, 미흡하다라고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다음에 삼토시님께서 제시해주신 이 자료를 보니까 거기가 끄덕여집니다. 어떤 거냐면 신분당선이 수지로 연결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수지구 같은 경우는 2006년 1분기에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됐는데요. 보시면 비슷한 흐름으로 가다가 물론 약간은 수지 쪽의 전세가 상승률이 높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부터 확실하게 강남의 3구, 강남의 10개 구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자, 수지나 분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분당선이라고 하는 서울로 연결되는 철도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신분당선의 효과가 절대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금 약간 보완해주는 형태고 이 신분당선이 들어가면서 혜택을 보는 지역들이 좀 더 이제 확대되는 뭐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근데 GTX는 조금 더 다르죠. 왜냐하면 훨씬 빨리 다니는 기차인 거고 기존의 분당이나 수지에 비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훨씬 떨어진 지역에 GTX가 꽂힐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 매매가 상승률은 조금 나중에 뒤이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전세가 상승률은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저도 이제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GTX가 연결되면 GTX역 주변의 역세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주변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이랑 달라서 서울은 그래도 이런저런 노선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이 되는 반면에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철도 뜸은 있고 이제 그 안에서 또 뭐 마을버스를 갈아타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GTX의 영향을 진짜 역세권 주변에 있는 지역들,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말 그대로 출퇴근 거리가 도어 투 도어라고 하죠. 집 앞에 나가서 회사 앞까지 들어가는 그 시간 자체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환승이 되게 극도로 적은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랑 환승이 되게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는데 또 굉장히 많이 걸리는 데랑은 진짜 좀 차별화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의 영향입니다. 정말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매매가는 별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 매매가랑 전세가의 차이를 갭이라고 하잖아요.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사용가치, 현재가치입니다. 이 동네가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전세 비싸게 사세요 하면 미친놈 소리 듣죠. 전세 가격은 딱 내가 그 시점에 줄만한 가격 정도에서만 전세 가격을 주는 거고요. 아무리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쏟아져가지고 전세 물량들 쏟아지게 되면 전세 가격은 한없이 낮아지게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시장, 마켓이 형성되는 재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GTX를 통해서 GTX역 주변에 있는 주택들의 사용 가치가 높아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아파트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되는 상승 압력을 받게끔 하는 그런 영향으로 끼칠 수밖에 없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GTX역 주변에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렇게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삼토시님께서 언급 안 한 부분인데요. GTX가 이 수도권으로만 들어가나요? 서울 안에도 있나요? 서울 안에도 연결되는 지역들이 있죠. 자, 이 GTX가 들어오게 되는 서울 안에 주거 지역들, GTX역 주변의 주택들은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그 논리를 확장하게 되면 그런 거거든요. 삼성역까지 40분, 50분 도어투도어로 가야 되던 서울 안에 있는 지역들이 GTX가 열리면서 그 시간이 훨씬 단축되게 되는 그런 영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 지역에 대한 가치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삼성역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이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들, 특히 주택 가격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차등화되는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 GTX가 연결되면서 이 업무지구 접근성이 아주 대폭 개선되게 되면 인서울, 서울 안에 들어가게 되는 GTX 역세권의 주거지역들은 어떤 기회가 또 만들어질 것인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삼토시님께서 써주신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의미라는 글을 가지고 여러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